방송국이 망했습니다. 요즘 미디어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말은 더 이상 뉴스도 아닙니다. 당연한 상식처럼 통하죠. 수치로 볼까요? 한때 국민 드라마라고 하면 시청률 40%를 찍었습니다. 지금은요? 평일 미니 시리즈 시청률이 1%만 나와도 선방했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광고 수익은 반토막이 났고 방송사 건물들은 하나둘씩 매각되거나 임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어제 TV 뭐 봤어? 라고 묻는 건 어제 신문 뭐 읽었어? 라고 묻는 것만큼이나 시대착오적인 질문이 되어버렸습니다. 맞는 말 같습니다. 지표가 증명하고 현상이 보여주니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합니다. 진짜 망한 게 그 거대한 방송국이라는 조직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방송이라고 믿어왔던 그 시스템의 정의가 끝난 걸까요? 이건 단순히 TV 채널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고 정보를 소비하고 서로 소통하는 방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김태호 PD와 나영석 PD를 떠올려 봅시다. 대한민국 예능의 신들로 불리죠. 그들이 방송국이라는 둥지를 떠나서 혹은 그 안에서 새로운 시도를 할 때 예전만큼의 시청률이 나오던가요? 아닙니다. 그들이 만든 콘텐츠조차 TV 본방 시청률은 1%대에 머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럼 질문해 봅시다. 김태호가 감을 잃은 걸까요? 나영석의 시대가 끝난 걸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그들이 만든 영상의 조회수를 합산해 보면 수천만 뷰가 넘습니다. TV 시청률이라는 잣대로 보면 그들은 망한 PD여야 하지만 영향력으로 보면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합니다. 여기서 모순이 발생합니다. 콘텐츠는 여전히 힘이 센데 왜 방송국은 망해가는가? 우리는 방송국이 망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방송국이 지배하던 시간의 독점이 끝난 겁니다. 예전에는 방송국이 편성표라는 권력으로 우리의 저녁 9시를 통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청자는 더 이상 그 통제에 따르지 않습니다. (2014년) 미디어 역사에서 가장 뼈아픈 실책으로 기록될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당시 지상파 방송사들은 결단을 내립니다. 유튜브에 우리 영상을 공짜로 풀 수 없다. 우리 콘텐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유튜브에서 전면 철수한다. 그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우리가 영상을 빼면 사람들은 우리 플랫폼 네이버 TV나 자체 홈페이지로 찾아오겠지 라고 생각했죠. 일종의 플랫폼 갑질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중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사람들은 불편한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대신 유튜브에 남아있는 다른 콘텐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방송국의 빈자리를 채운 건 대단한 전문가들이 아니었습니다. 방 안에서 카메라 하나 들고 자기 얘기를 하는 개인 유튜버들이었습니다. 방송국이 우리는 너희와 격이 다르다라며 선민의식을 가질 때 유튜브는 평범함의 힘을 키워갔습니다. 방송국이 유튜브라는 광장에서 스스로 걸어나간 그 순간 그들은 플랫폼을 잃은 게 아니라 연결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탈중앙화의 서막입니다. 권위가 사라진 자리에 취향이 들어섰고 정답이 사라진 자리에 다양성이 들어섰습니다. 방송국이 유튜브에서 평범한 업로더 중 하나가 되기를 거부했을 때 대중은 방송국을 특별한 존재가 아닌 잊혀진 존재로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드라마 한 편을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수억 원의 카메라, 수십 명의 스태프, 그리고 방송국 고위 관계자의 OK 사인이 필요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지망생들은 그 문턱을 넘기 위해 수년을 기다려야 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TTIP, 너덜트, 쇼박스 같은 채널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거창한 세트장도 없습니다. 그냥 자취방, 동네 카페, 길거리에서 찍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영상 하나가 지상파 황금 시간대 드라마보다 훨씬 더 높은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왜일까요? 이들은 시청자로 남아있던 사람들이 직접 제작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작가 지망생이라 불리던 시나리오 작가들이 직접 대본을 쓰고 연기 지망생들이 직접 출연하며 연출 지망생들이 스마트폰으로 편집합니다. 방송국은 우리가 시스템을 제공하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못해라고 엄포를 놓았지만 대중은 보란듯이 증명했습니다. 아니, 우리끼리 노는 게 더 재밌어. 이것은 단순히 기술의 발전이 아닙니다. 콘텐츠의 문법이 바뀐 겁니다. 완벽하게 세팅된 가짜보다 조금은 거칠어도 내 얘기 같은 진짜에 열광하는 시대. 방송국의 으리으리한 카메라 워킹이 유튜브의 1인칭 시점보다 멀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근본적인 사회적 변화를 들여다봅시다. 우리가 TV를 봤던 장소, 거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한국 사회의 표준은 4인 가족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온 가족이 거실 소파에 앉아 하나의 화면을 공유했죠. 리모컨은 아버지가 쥐고 있었고 우리는 싫든 좋든 같은 뉴스를 보고 같은 드라마를 봤습니다. TV는 거실의 중심이자 가족의 화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거실은 어떤 모습입니까? 1인 가구가 전체의 30%를 넘었습니다. 4인 가족이라 해도 거실에 모이지 않습니다.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스마트폰으로 각자의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영상을 봅니다. 가전업계의 트렌드를 보세요. 거실에 큰 TV를 두는 대신 이동식 스크린 스탠바이미 등이 유행하고 침대에 누워서 보는 빔 프로젝터가 팔립니다. 자동차는 이제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개인의 넷플릭스 영화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미 개인화라는 파도를 타고 멀리 나갔는데 방송국의 콘텐츠들만 여전히 거실의 문법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봐야 하니 자극적이면 안 되고 모두의 입맛에 맞춰야 하니 색깔은 무난해야 했죠. 결국 모두를 만족시키려던 콘텐츠는 누구에게도 선택받지 못하는 콘텐츠가 되었습니다. 거실이 해체되는 순간 거실형 콘텐츠의 생명도 끝난 겁니다. 그럼 앞서 언급한 김태호, 나영석 같은 스타 PD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 변화를 본능적으로 읽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시청률 30%라는 허상을 쫓지 않습니다. 대신 확실한 타겟을 공략합니다.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OTT와 협업하며 파편화된 개인들의 취향 속으로 파고듭니다. 어떤 영상은 1시간이 넘는 풀버전으로, 어떤 영상은 1분 내외의 쇼츠로 변주됩니다. 시청자가 지하철에 있든 화장실에 있든 침대에 누워 있든 그들의 틈새 시간을 공략합니다. 이것이 바로 포스트 TV 시대의 생존 방식입니다. 우리는 여기 있으니 보러 와라가 아니라 당신이 어디에 있든 우리가 찾아가겠다는 마인드셋의 전환입니다. 지금 망하고 있는 건 방송국이라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거실의 주인공이라는 착각, 그리고 좋은 장비와 자본만 있으면 대중을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함이 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왜 예전처럼 안 모이지? 왜 우리 브랜드에 반응하지 않지? 왜 내 메시지는 전달되지 않지? 하지만 질문이 틀렸습니다. 사람들이 왜 안 모이지? 가 아니라 우리는 아직도 아무도 없는 거실에서 소리치고 있는 건 아닐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미디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육, 정치, 마케팅, 심지어 개인의 인간관계까지 모든 분야에서 거실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거대한 광장에 모이는 대신 각자의 작은 섬에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합니다. 여러분이 만들고 있는 가치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누군가 소파에 앉아 채널을 돌려주길 기다리고 있나요? 아니면 그들의 손안에 쥐어진 작은 화면 속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나요? 다시 생각해 보시죠. 정말 망한 게 방송국 맞습니까?